자, 갑니다. 21페이지 됐죠?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행정 환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죠? 정치 행정 몇 원론? 2원론에서 1원론으로 전개되면서 요 2원론의 학자는 두 명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드로 윌슨하고 허버트 사이먼. 그죠? 앞쪽에 여러분 넘어가서 쭉 같이 오면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시험에 안 나오고. 근데 요즘에는 여기서 뭐가 나와요? 학자가 나오죠. 애플비하고 디모, 와일도까지 암기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경제는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딱 갑니다. 무슨 실패? 시장 실패가 있어요. 시장 실패. 너무 많이 했는데 다시 해볼까요? 공부, 독불정까지는 효율성의 실패. 형평성은 소득 분배의 불공평성이죠. 그 다음에 뭘 공부했어요? 정부 규제를 왜 공부했을까요? 바로 시장 실패의 가장 대표적인 정부의 대응 방식이 규제죠. 규제는 또 첫 번째 뭐였어요? 경제 규제, 사회 규제 또는 직접 규제, 간접 규제, 공동 규제가 있고요. 파저티브 규제가 있고 네거티브 규제 있고 투입 규제, 산출 규제, 성과 규제, 관리 규제 이렇게 있고 뭐 규제 개혁 얘기까지 해서 엄청 양이 많았습니다. 그죠? 정부 실패. 정부 실패는 정부 외부적 요인 무슨 측면? 수요 측면. 정치가 이익 집단 국민들. 공급 측면은 정부 내부적 측면이죠. 무독함, 무형이다, 독점이다, 생산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비 파편 이렇게 했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사회인데 요즘에는 지난 시간에 했죠. 2분법이 아니라 요즘에 몇 분법? 3분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회? 시민사회.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을 결사체라고 얘기하는데 그중에 공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직들이 NGO 또는 MPO입니다. MPO. 됐습니다. 그래서 NGO, MPO들의 첫 번째, 이들이 왜 이렇게 성장했는지. 이것도 똑같이 수요 측면 또는 공급 측면에서 한번 나눠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NGO들이 왜 필요했을까요? 사회가 점차 발전되면서 노숙자들도 많아지고 한부모 가정도 많아지고 다문화 가정도 많아지니까 NGO들이 지원하는 그런 NGO들의 필요성이 많아졌다는 전형적인 설명과 사회 교수님들이 또는 사회 운동가들이 효율적인 사회 운동을 위해서 NGO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무슨 측면? 공급 측면의 두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NGO의 유형. 요 유형에 따라서 NGO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어드보케이트.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다시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NGO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창도형이라고 그래. 알았죠? 창도형. 어드보케이트가 영어로 무슨 뜻이에요? 옹호하다, 주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장형이라 해야 되고 창도형이라 하면 됩니다. 서비스형. 12시 되면 부평역에서 급식 나눠주는 급식 봉사단체들은 전형적인 정부 서비스를 대신한다 그래서 대리정부라고 얘기합니다. 대리정부. 우리 저번에 했죠, 그죠? 여러분의 일을 대신하면 대리인이죠. 그럼 정부 일을 대신하면 무슨 정부? 대리정부죠. 그러니까 이쪽은 어떤 기능?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고 이런, 이거는 정부와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까 또는 집행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쪽하고는 무슨 관계가 되겠어요? 좀 껄끄러운 관계가 되겠죠. 우리 대립적 관계, 보완적 관계. 네, 그래서 정부 NGO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기능을 하고 정부하고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지에 관한 얘기까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우리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라고 얘기하는 그죠? 바르게 살기 연합회, 여성 팔각회 이런 식으로 해서 개도국에서는 정부가 이 시민사회나 또는 자신들의 하수인처럼 부리려고 NGO하고 비슷한 것들을 키워요. 이걸 우리가 의존적 관계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관계까지 얘기했고요. 근데 최근에는 NGO가 일을 잘 못한다는 무슨 실패 이론? NGO 실패, Voluntary Field, 자원 부분 실패라고 합니다. 자원 부분 실패. 요즘에는 여기서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위에는 잘 안 나와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NGO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NGO 실패 이론까지 와 있거든. 자, 요거 외웁시다. 불, 배, 온, 아. 자원이 불충분해서 실패합니다. 특정 영역에만 서비스를 제공해요. 배타주의라 그러고 기부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온정주의.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주장만 합니다. 아마추어리즘. 그래서 불충분성, 배타주의, 온정주의, 아마추어리즘. 자, 봅시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NGO 실패 이론이 왜 중요하냐면 NGO들이 이렇게 좋은 기능을 하는데 NGO들이 일을 잘 못하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 NGO에 대해서 뭐 해줘야 돼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작년에 시험 문제에 갑자기 훅 나왔던 바로 그 문제죠. 24년 국가직 9급에서 NGO 지원에 관해서 시험 문제에 갑자기 너무 깊게 나왔어요. 또 하나가 최근에 많이 나왔다가 좀 안 나오죠. NGO들이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합니다. 바로 무슨 기업?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요거는 사회적이라는 거 그리고 기업이라는 거. 기업이니까 영리 활동해야 되겠죠. 유급 근로자를 둬야 되거든요. 근데 무슨 기업이라고요? 사회적 기업이에요. 주주가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이익의 3분의 1을 사회적 기업에 재투자합니다. 제가 저번에 했죠. 시스타 하면 누구다? 시스타는 역시 다소미지. 그래서 무슨 재단? 다소미 재단 얘기했죠. 그죠? 다소미 재단. 우리나라 공인 1호 사회적 기업 교보생명의 다소미 봉사단에서 출발한 다소미 재단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NGO에 대한 얘기고 요즘에는 요 위에보다는 밑에 쪽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쪽 적게 전체적으로 보면 요쪽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요 중에 좀 적게 나오는데 적게 나오는 중에서도 요게 좀 그래도 많이 나와요. 알았죠? 요 부분 됐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던. 모던은 그냥 상다구회라고 그냥 암기하면 될 것 같아요. 상다구회. 다시 뭐라고요? 상다구회. 포스트 모던은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던을 구분합니다. 상상, 상대주의, 다양성, 구성주의, 인간 해방. 그래서 상다구회. 그래서 반관료제와 담론이론, 반관료제와 담론이론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바람직한 행정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안 해도 돼요. 자, 여러분, 자, 당연히 여러분, 자, 상다구회만 오면 그냥 포스트 모던 여러분 상대주의의 반대가 뭐겠어요? 절대주의겠죠. 획일주의. 다양성의 반대말은 획일주의죠. 획일주의. 그 다음에 구성주의의 반대는 똑같이 우리 절대주의, 객관주의, 합리, 인간 억압, 모던. 그러니까 이거는 포스트 모던과 모던을 구분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다구회만 기억하고 이 반대말들은 전부 다 무슨 이즘의 특징이다? 모더니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국가의 성격이 바뀌고 있죠. 국가 합니다. 국가. 정부라고 해볼까요? 같은 용어로 사용됩니다. 행정학에서는
사실은 국가가 좀 넓은 개념이죠, 그죠? 입법, 행정, 사법을 다 합쳐서 국가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여기는 정부는 행정부만 정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행정학에서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같이 씁니다, 그죠? 일단은 역사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있겠죠, 그죠? 당연히 이제 진보는 무슨 정부? 큰 정부. 보수는 무슨 정부? 작은 정부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진보니까 좌파, 보수니까 우파. 요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이게 너무 쉽잖아요. 자, 사회복지정책 찬성한다? 진보죠. 반대한다. 분배적 정의를 추구한다? 진보. 교환적 정의를 추구한다? 보수. 경제적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보수. 국가에 의한 자유는 진보. 이런 식으로 요 구분하는 게 요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풀면 되겠고요. 역사적 관점에서 그래서 절대 국가에서 무슨 국가로 변했다? 입법 국가로 변해서 그다음에 무슨 국가로 변했다? 행정 국가로 변하고 최근에 무슨 국가? 정부 실패 이후에 새롭게 등장하는 이른바 신행정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입법 국가와 행정 국가를 구분하는 게 시험에 나왔는데 요즘에는 거의 놓을 확률이 없어요, 그죠? 제가 이거는 문제 안 본 지 한 10년 넘은 것 같아. 이런 건 과감하게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알았죠? 시험 잘 안 나오니까. 요즘에는 행정국가와 신행정국가를 구분하는 게 가끔 노는데 이것도 안 놓은 지 한 5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안 나오고 요게 오히려 좀 많이 나옵니다. 다시 정부, 정부관, 국가관 여러분들 이런 걸 꼭 가지고 있어야죠. 나는 큰 정부를 좋아한다, 작은 정부를 좋아한다. 나는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 요거는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배경 설명을 하고 책 내용 보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죠. 자, NGO의 메뉴에 보면 됐죠. 공익 A, 공익 추구 밑줄. B, 정부와 시장으로부터의 상대적 자율성. 잠깐만요. 또 실수했네. 지금부터. 자, 21페이지.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메뉴 보면 이제 NGO의 일반적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A. 공익 추구 밑줄. B. 정부와 시장으로부터의 절대적 자율성이 아니라 무슨 자율성? 상대적 자율성. 상대적 자율성이 있습니다. 배분 금지. 이거는 이제 위에다 쓰세요. 기업과 구분. 배분을 금지하기 때문에 기업과 구분되죠, 그죠? 기업과 구분되는 거는 배분 금지입니다. 자치적, 자발적 쓰시고 정부와 구분 쓰세요. 정부와 구분. 공익 추구에다가 A 다시 가서 이익 집단과 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의사협회는 이익 집단이잖아요, 그죠? 국경 없는 의사회는 뭐예요? 어떤 A라는 의사가 의사협회에도 참여하고 국경 없는 의사회도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둘의 결정적 차이는 의사협회는 의사들의 사익을 추구하죠. 이익 집단이야. 근데 국경 없는 의사회는 공익을 추구하죠. 그래서 다시 이익 집단하고는 뭐가 다르다? 공익을 추구한다. 기업하고는 뭐가 다르다? 영리 행위를 하지 않죠. 이익을 배분하지 않잖아요, 그죠? 정부하고는 뭐가 다르다? 자치적이고 자발적이다. 됐습니다. NGO의 성장 요인, 성장 배경은 일반적인 것은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의 동시 극복 밑줄.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를 동시에 극복한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세계화나 지방화, 정부와 민주화로 인해서 NGO들이 커지고 있죠, 그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세계화되면서 유니세프라든지 그린피스 같은 전 세계적인
NGO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수요 이론, 수요 이론 밑에다가 필요한 이유라 쓰세요. NGO들이 왜 필요할까요? 필요한 이유. 공급 측면은 만든 이유라 쓰세요. 누가 NGO를 만들었느냐? 수요 이론은 NGO들이 왜 필요하냐? 계약 실패 이론입니다. 시장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 많이 있죠, 그죠? 고아원, 독거노인 돕는 이런 것들 전형적인 시장 실패 이론이죠. 그러니까 일반적 병행의 동그라미를 보면 무슨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맞죠? 정부 실패 이론이 있습니다. 보조금 이론, 정부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공공재 이론, 정부 실패 이론,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재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자, 복지국가가 되면서 NGO가 많아진다. 동그라미 4번. 소비자 통제 이론, 동호회 상업형 이론입니다. 정부를 비판 감시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예요. 마치 여러분 소비자들이 서로 똘똘 뭉쳐서 어떤 기업을 감시하듯이 정부를 감시하기 위해서 정부의 소비자들이 국민들이죠. 국민들이 만들어냈다. 무슨 이론? 소비자 통제 이론입니다. 소비자 통제 이론. 사회 기원론 아주 재밌죠, 그죠? 사회의 다양성이 증가하면 교사체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인간은 여러분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서 뭔가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최근에 본 여러분 NGO 중에서 가장 재밌는 NGO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세계 4대 축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산천어 축제. 겨울 되면 저기 화천에서 산천어 잡잖아요, 그죠? 세상에 그 산천어 축제를 반대하는 NGO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NGO가 클릭해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산천어들이 이 낚시고리에 낑겨가지고 죽을 때 얼마나 아프겠니? 그래서 반대. 너무 감성적인 사람이죠. 반대할 수 있잖아. 해서 그지? 그런 다양한 NGO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넘어갑시다. 공급이론은 정책 기업가, 리더십, 사회운동. 명망가들이 효율적인 사회운동을 위해서 NGO 만들었다는 거 알았죠? 됐습니다. 사회자본. NGO들이 사회자본 육성 또 다른 NGO들을 공급한다. 이익집단론. 그렇죠? 이익집단들이 NGO를 만들기도 하죠. 방금 했잖아요. 그죠? 의사협회가 의료봉사단을 만들잖아요. 그죠? 의사협회에서 만드는 의료봉사단은 NGO입니다. 맞죠?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니까. 정보의 관계. 일단은 동그라미 2번. 대립적 관계보다는 상호협력 관계가 좋다. 요 정도는 기출문제에 맨날 나오죠. 그죠? 뉴가버넌스 협력 관계. 그래서 활동에 의한 분류. 대체적 관계 2번, 보완적 관계 3번, 대립적 관계 4번, 의존적 관계. 우리나라 별표 그럼 놉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정부가 이 시민사회를 육성하는, 그래서 시민사회한테 뭐 시키는 거 하라고 하는 거,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무슨 관계? 의존적 관계. 의존적 관계는 어디에서 많다? 개발도상국에서 많다. 요게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의존적 관계는 개발도상국이 많다.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순기능, 대의민주 보완 별표. 위에다가 대체, 밑에 나와 있습니다. 대체 X 쓰시고 밑에 있습니다. 클라크. 아주 예전에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클라크는 NGO는 정부를 보완할 수 있어도 뭐 할 수는 없다? 대신할 수는 없다. 됐죠? 대신할 수 없다. 프락시 가버먼트, 대리정부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이 일을 대신하면 대리인, 정부 일을 대신하면 무슨 정부? 대리정부. 됐습니다. 3번 근린행정, 이웃행정이죠. 자치방범대와 같은 공생산을 한다. 잊혀진 사회 문제를 조직화한다. 창도형인 경우죠, 그죠? 창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도형과 서비스형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요즘에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가시죠. 다음 페이지. NGO 무슨 이론? 실패 이론입니다. NGO 실패 이론. 자원 부분 실패라 그럽니다. 파괴적 불충분성의 불자. 강제적으로 재원을 동원하지 못하면 재원 확보 어렵습니다. 기부금에 의존하죠, 그죠? 최악은 뭐겠어요, 여러분? 경제가 안 좋아지면 노숙자들 많아지죠. 그러면 NGO들이 활동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경제가 안 좋으면 기부를 많이 해요, 적게 해요? 적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노블리스 오블리지가 없다는데 통계가 정확하진 않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조사해 보겠죠. 어떤 구 단위로 기초자치단체로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내는 데가 어딜까? 반대로 기부금을 가장 많이 내는 데가 어딜까? 이렇게 조사해 보면 강남이 부동 1등입니다. 뭐요? 강남 상구가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내는 동네고 기부금을 가장 적게 내는 동네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자들은 강남 상구가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부자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부자들이 윤리나 도덕 의식이 없다 이렇게 뭐 비판하기도 하는데 뭐 하여튼 그런 지표가 있더라고요. 기부금에 의존하니까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 무슨 청? 박애적 불충분성. 그다음에 필요한 모든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배타주의. 활동 영역과 지역이 제한됩니다. 옆에다가 수도권 위주 쓰시고. 우리나라 NGO들이 주로 수도권 위주로 활동하는 것도 전형적인 박애적 배타주의입니다. 배타주의, 그죠? 온정주의, 기부자의 성향,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이런 건 이제 NGO는 아닌데 우리나라 요즘에 삼성이나 뭐 어떤 기아나 현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 같은 거, 비판적인 연구 잘 못하거든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대학에 현대나 기아나 삼성이 연구 자금을 많이 기부를 해요. 그럼 그 대학에 있는 교수 중에 현대자동차 독과점 문제다, 삼성 문제다, 지배구조 문제다 라는 논문을 발표하면 서로 불편하겠지. 그 누구 눈치를 봐요? 그렇죠. 기부자의 눈치를 본다는 거야. 근데 대학이 NGO는 아니지만 NGO도 그래서 절대 큰 돈을 받으면 안 돼요. 소액 기부. 여러분도 그냥 뭐 제가 농담삼아 진담반 농담반 얘기하는데 뭐 NGO들 있으면 마음에 드는 NGO 한두 군데 한 5천 원씩 기부하세요. 마음이 참 편하고 좋습니다. 저는 한 3군데 정도 하는데 뭐 저는 여러분한테 그냥 참여연대 강추합니다. 참여연대가 뭐 제가 기부하고 있는데도 저는 그것도 한 20년 됐는데 한 5천 원밖에 안 합니다. 10,000원 올려주세요라고 막 보내는데 안 올려줘 이렇게 해서 50년 오셨는데 참여연대가 좀 이따 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 정부를 비판 감시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NGO들이 참여연대죠. 왜 그런지 아세요? 참여연대가 우리나라 NGO 중에 기부금으로 활동을 커버하는 게 70% 정도예요. 우리나라 NGO들 중에 기부금으로 자체적으로 활동을 충당하는 NGO들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돈이 부족하니까 정부가 이게 이제 좀 이따 정부의 지원에 반대 논리가 정부가 지원하는 게 참 문제가 많아.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기부자가 누가 된다고요? 정부가 잘하니까 활동 보조금을 주거나 지원하잖아요. 처음에는 좋은데 이제 나중에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국민의 세금이잖아. 그러면 이제 회계장부 만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렇게 되고 또 주다가 또 갑자기 우리 돈 주는데 말이야. 대놓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정부한테 돈 받으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칼날을 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 사업이나 정부한테 보조금 1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시민사회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추어리즘, 도덕적인 신념에 따라서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죠? 예를 들면 실제로 있었던 실화인데 방글라데시에는 어린애들이 나이키 공장이나 다국적 기업 공장에 가서 어린애들이 영유아 착취, 노동 착취를 해요. 그래서 유럽의 노동 NGO들이 그 앞에 시위를 막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막 화면을 타니까 나이키가 너무 이제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 나이키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공장을 철수해버렸거든요. 노동 NGO들 입장에서는 어린애들이 어떤 노동의 문제에서 해방됐잖아. 되게 성공적이었는데 6개월 뒤에 가보니까 그 애들이 이제 매춘이라든지 팔려나간다든지 오히려 더 상태가 안 좋아져 버린 거야.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주장만 한다. 왜냐하면 정부는 안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잖아요. 그죠? 노동 NGO들은 뭐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노동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주장만 하는 그러한 NGO들의 실패 현상을 뭐라 그런다? 아마추어리즘이라고 합니다. 아마추어리즘. 정부의 지원 됐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찬반 논쟁은 그냥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아니 지원하고 있는데 뭐 찬반 논쟁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뭐 위에다가 그 표하고 방가로 5번 사이에 그 찬성 한번 써보시고 밑에 또 반대 한 번이나 적어줍시다. 찬성에 이렇게 그죠? 땡땡 찍고 쓸게요. 지원 사이에 넣으면 되겠죠. 찬성은 재정 취약, 재정 부족. 반대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비판 반대는 비판 기능 약화. 무슨 뜻인지 이해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래서 이걸 중립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드보케이터한테는 지원하면 안 돼요, 맞죠? 왜냐하면 원래 이 사람들은 정부를 비판 감시하는 쪽이잖아요, 그죠? 비판 감시하는 NGO들한테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보조금을 주면 비판의 칼날이 좀 묻어지겠죠. 근데 여기 노숙자들한테 무료급식 해주는 NGO들은 돈이 부족하면 노숙자들이 충분하게 밥을 못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요? 서비스형에서는 NGO들을 지원해주는 게 당연합니다. 왜 그래요? 방금 했잖아. 정부를 대신하고 있죠, 그죠? 사실상 그 봉사단체가 와서 급식 안 해주면 누가 사실상 해줘야 됩니까? 정부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정부의 기능을 대신하는 여기는 해줘야 돼. 여기는 해주면 안 돼.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 넘어가고 2번. 자, 쭉 다 하면 이제 결론이 뭡니까? 대부분 광역시장한테 신청한다는 것이고 됐습니다. 동그라미 3번 행안부 장관. 됐습니다. 6번이 시험 나왔죠. 6번 해볼게요.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는 보조금을 받아 수행한 공익사업을 완료했을 때 사업보고서를 누구한테 내야 되겠어요? 행안부 장관이겠죠, 그죠? 등록한 거기에 내야 되겠죠. 대통령으로 나왔는데 X입니다. 행안부 장관. 좋아요. 이게 위첨자 방식으로 이게 처음으로 한번 구성해봤거든. 좀 좋다고 좀 해줘, 소연아. 행안부 장관 위에다가 대통령 조그만하게 X 돼 있잖아. 나의 편집의 기술이 날로 발전하지 않냐? 나 칭찬해줄 때까지 계속 할 거야. 편집의 기술이 제거나, 그지? 아, 참, 고개 좀 한번 글꼴 이쁘지? 자, 제가 앞으로 이렇게 두 개 얘기할 때 그냥 저 쳐다보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돼. 알았지? 오케이. 시도지사나 특례시장에게 제출을 해야 하며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 장관한테 제출하니까 행안부령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행안부령. 요 작년에 시험 나왔죠. 대통령이 아닙니다. 어디에? 행안부 장관 됐습니다. 요까지만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거기 동그라미 3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 특례시장은 뭐 할 수 있어요? 재정 지원할 수 있죠. 지금 주어가 누구예요? 행안부 장관이니까 그냥 보고서 누구한테 제출해야겠어? 그렇죠. 행안부 장관이죠. 행안부 장관. 그죠? 행안부 장관.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거죠. 자, 인천에 있는 NGO가 행안부 장관한테 지원받았으면 당연히 행안부 장관한테 보고서 내야 되겠죠. 근데 인천시한테 지원받았으면 당연히 인천시장한테 내야 되겠죠. 이거는 논리 구조가 딱 맞아 들어가는 거야, 그지? 넘어가시죠.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일자리. 자, 요거는 자, 다시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는 누구한테만? 취약계층에게만. 다시 뭐라고요?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는 취약계층에게만 하는 겁니다. 알았죠? 지역사회 공헌은 취약계층 아니죠? 왜냐하면 하거나는 오어잖아, 오어.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종류가 3개가 있어요, 3개. 뭐예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형, 지역사회 공헌형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는 누구한테만? 취약계층에게만 합니다. 알았죠? 왜 자꾸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여러분 기업 여기 있잖아. 기업은 내가 누구한테만 서비스 제공하거나 누구만 고용하는 제한이 있으면 그게 공산주의잖아. 근데 이 기업은 무슨 기업이라고요? 사회적 기업이야.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만든 기업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만? 취약계층만 고용해야 돼. 취약계층만 65세 이상. 그래서 천년누리라는 전주 비빔빵 아주 맛있다. 아주 맛있다. 거기 가면 딱 갔더니 제가 얘기했잖아. 딱 들어갔더니 사회적 기업인 거 바로 알겠더라고. 왜요? 고객 응대하는 분들이 전부 다 어르신들이야. 나 같은 남자들 쇼핑하는 거 아시죠? 남자들은 딱 쇼핑을 사냥하듯이 하거든요. 근데 자꾸 어르신이 아이고 이 빵은 이렇게 맛있고요. 어르신이 열심히 이제 일하는데 나는 너무 불편한 거야. 너도 그런 경우 있잖아. 저는 전형적인 그런 매장에 들어 옷가게 잘 안 가지만 가면 말을 안 붙였으면 좋겠어. 식당도 있죠. 식당도 몇 번 보면 안녕 인사하면 그다음부터 안 가. 진짜. 그치 아는 게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근데 거기 딱 보니 전부 다 어르신들인데 참 밖에서 봤을 때는 너무 좋은 기업이야.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요즘 일할 장소가 없잖아요. 그죠? 다시 무슨 기업이라고요? 사회적 기업입니다. 누구한테만? 취약계층에게만 일자리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정. 동그라 1번 법인조합, 회사합자회사, 비영리단체 제3섹터는 민간 공동출자 50% 이하 50% 이하 그래 그만 제3섹터는 사회적 기업이다 아니다? 사회적 기업이 아닙니다. 제3섹터는 방금 얘기했잖아요. 정부가 지분이 몇 프로 이하인 경우 50% 이하인 기업을 뭐라 그래요? 제3섹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됐습니다. 유급 근로자 별표 서비스 판매 영업행위 이거는 왜요? 왜 그래야 됩니까? 다시 기업이잖아. 여러분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죠. 영리행위 해야 되죠. 유급 근로자는 누구만? 취약계층만 고용할 수 있죠. 그죠?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일자리 제공 넘어갑시다. 4번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자 이해관계자들이 여러분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잖아. 주주들이 의사결정하는 거 무슨 총회? 주주총회인데 여기 요 기업은 무슨 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주주가 아니더라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전형적인 주주 자본주의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무슨 자본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아직 안 놓은 게 이거예요. 요거. 이윤의 3분의 2. 자 다시 여러분 기업에 삼성이 돈을 10조 벌었어요. 이재용 회장이 어디다 쓰는지 그걸 간섭하면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이 기업은 무슨 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의 몇 분의 몇을? 3분의 1을 무슨 목적으로? 사회적 목적으로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여기 아직 안 나왔어. 이윤의 몇 분의 몇? 3분의 1을 사회적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5년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본계획은 웬만하면 5년입니다. 알았죠? 웬만하면 5년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수민, 윤정, 재건 소설 대답해봐. 행정학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딱 2번 나오거든요. 행정학에서 여기 한번 나왔지? 혹시 아냐? 수민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언제 등장하는지 힌트 주면 인사행정 쪽에 등장합니다. 윤정은 알아? 다시 한번. 오 박수. 하연이 오. 그래서 정답 처리된 적은 거의 없는데 하나만 미리 말씀. 자 행정학의 고용노동부 장관 딱 2번 나온다. 한 번은 뭐라고요? 사회적 기업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을 관장하는 장관이 누구라고요? 고용노동부. 왜 사회적 기업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겠어요? 방금 했잖아 아까. 일자리.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는 누가 감당해요?
고용노동부가 관장하잖아. 일자리를 관장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자, 공무원 노조 들어봤죠? 우리나라 노조를 만들 수 있죠? 이게 공무원 노조 시험 나오면 여러분들 막 엄청 어려워하는데, 자 갑니다. 설립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사 교섭을 해야 되고, 노조 전임자가 있습니다. 이게 하연이 맞췄으니까 해봐. 공무원 노조를 만들었으면 설립 신고는 누구한테 합니까? 방금 말했던 바로 설립 신고는 고노부 장관한테 합니다. 공무원 노조 설립 신고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고용노동부 장관. 우리나라의 모든 노조의 설립 신고는 누가 관장해요? 고용노동부가 관장해요. 알았죠? 자, 중앙정부의 이 인천의 이 경기는 몇 말입니까? 도농부 카평인가? 하긴 저기 계양도 인천이죠. 그쪽에 가보니까 뭐 논밭도 있긴 하더라. 자 갑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럼 쉽게 안내는 잘 모르겠고 제가 다 봐. 너가 인천 공무원 되고 싶지? 네가 인천 공무원 됐어. 그러면 인천시 공무원이 됐으면 노사교섭하면 노조 대표가 갈 거 아니야. 저쪽에는 누가 와야 돼? 쉽습니다. 그냥 자치단체별로 가면 돼요. 인천시장. 근데 뭐 대리인이 오겠지. 네가 부평구 공무원이면 누구? 부평구청장. 자 그럼 중앙정부의 노사교섭은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딱 하나만 노조 인증됩니다. 설립 최소 단위가 정부야 정부. 물론 그 밑에 자기들 내부적으로 뭐 무슨 부노조 무슨 부노조 할 수 있지만 법적 단위는 이 전체가 하나야. 하나. 복수노조 인증돼요? 예, 복수노조 인증됩니다. 바로 인사혁신처. 자, 중앙정부의 노사교섭 대표자는 누구다? 이거는 시험 몇 번 나왔잖아. 인사혁신처. 전임자가 뭔지 아시죠? 전임자. 노조 전임자는 노조 업무만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가서 일하기 싫잖아. 노조 전임자를 하면 돼. 그럼 출근해서 어디 가요? 노조 사무실에 가서 노조 업무만 해요. 조합비 안 냈으면 아이고 주무관님 조합비 좀 내세요. 이런 거만 하면 돼. 노조 전임자는 무급입니다. 무급. 근데 노조에서 돈 주겠지. 됐습니다. 노조 전임자는 누구한테 신고해야 돼요? 요거는 중앙행정기관장입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산업통상자원부의 7급 직원입니다. 윤정, 5급도 노조 가입할 수 있나? 아, 여기서 실력이 좀 못 알리네. 수민, OX, 재근, 소설. 이게 6급 이하라는 직급 제한이 없어졌잖아. 4급도 되고요. 3급도 되고 2급도 됩니다. 1급도 돼. 근데 원칙이야. 다른 사람을 지감독하면 안 돼. 다시 원칙적으로 이제 직급 제한 없어졌다는 게 중요해. 알았지? 자, 내가 산통자의 7급의 노조에 가입돼 있으면 나는 누구한테 전임자로 신고해야 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한테 저 노조 전임자 할래요 라고 하는 거고, 단체 교섭은 전체 중앙정부 전체의 법적 단위 노조와 인사혁신처장이 합니다. 근데 A 노조는 이만큼이고 B 노조는 이만큼, 복수노조 허용돼요? 그러면 A, B 노조가 비율만큼 참여하겠죠. C 노조가 있으면 또 C 노조. 너무 깊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자, 행정학에서 본호부는 딱 두 번 등장합니다. 언제? 사회적 기업하고 누구하고? 그렇죠. 공무원 노조를 만약 만들면 설립신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자. 재건이가 네 무슨 구에 산다고? 남동구에 네가 공무원 되고 싶지? 남동구 공무원이 돼서 노조에 가입했을 때는
노조의 설립 신고는 이미 다 했겠지, 그지? 권오부에 하고 단체 교섭은 인사혁신처장이나 자치단체 장하고 합니다, 알았죠? 그다음에 전임자는 누구한테? 그러니까 이제 남동구에 가면 전임자 중앙행정자치단체 장한테 신고해야 되겠지, 그지? 됐습니다. 노조 전임자가 많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권오부 얘기 잠깐 했습니다. 넘어가시죠. 연계기업은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요 정도도 기억 좀 해주시고 뭐 무슨 말인지 대충 뉘앙스 알겠죠? 넘어갑시다.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통보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공동체 사업 이런 뜻이죠. 마을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마을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사회의 잠자는 자원, 노동력, 원자재, 노하우, 기술 등을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해서 부를 창출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2번 지역 공동체 단위의 사회적 기업을 함께 공유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과 유사하다. 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무관합니다. 이거 시험 나왔어요. 90년대 일본 미출작 90년대 일본에서 주로 합시다.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